한때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숨겨야 하는 상처였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피가 섞였다는 건 그저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차별의 대상이 되는 낙인이었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놀렸고, 회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출신이면 안 된다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시절 어떤 부모는 자식이 상처받지 않길 바라며 한국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임 씨는 카네무라, 박 씨는 타카하시, 최 씨는 사이토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워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친구에게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건 미소가 아니라 조용한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일본 사람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혼자 몰래 한국어로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을 쓰면서 그 엄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때 한국은 아직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했고 작았고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한국인이다라는 말은 자랑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을 아꼈고 언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숨겨야 했던 한국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반짝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변화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 예전엔 숨기던 그 말, 지금은 오히려 자랑하듯 내뱉는 언어. 그 언어의 변화가 바로 한 시대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세상은 정말 놀랍게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들릴까봐 한국어를 숨기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일본의 노마 히데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오히려 전화를 받을 때 한국어로 말하며 나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하고 티내고 싶어 한다. 그 한마디가 시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과거엔 숨기던 언어가 이제는 멋과 트렌드의 상징이 된 거죠. 지금 일본의 거리에는 한국어 학원이 넘쳐나고 대학교의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줄을 섭니다. SNS에는 안녕하세요 뭐 시작하는 일본인 브이로그가 매일 새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말하며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저 발음 어때요? 이제 좀 한국 사람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일본 학생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한국 피 1%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건 이제 하이클래스 문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어 한 문장쯤 말할 줄 아는 게 마치 프랑스어 한마디 하는 것보다 더 핫한 시대입니다.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진짜요? 대박! 헐 같은 말이 이제는 일본 젊은이들의 입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카페를 찾아가 인증샷을 찍고 한국 아이돌의 옷 스타일을 따라 입으며 심지어 한국식 이름을 만들어 자기 SNS 프로필에 적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이름을 숨기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한국식 이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민지, 태형, 지훈 같은 이름이 일본 지세대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면 믿으시겠어요? 한때는 들키면 불이익을 받던 말, 그 한국어가 이제는 부러움과 동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문화가, 그리고 그 정신이 세계를 휩쓸 만큼 매력적인 힘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이제 그 이름 자체가 멋지고 그 언어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뒤에는 단 하나,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힘이 있습니다. 한때는 Made in Korea 하면 싸구려 이미지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K라는 글자 하나만 붙으면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K-POP,
KFOD, KBAUTY, KDRAMA. 이제 K는 품질과 세련됨, 그리고 감성의 상징이 되었죠. 2000년대 초 겨울연가가 일본을 울렸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르다. 그 한 줄의 감정선이 일본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이름은 따뜻함과 진심의 나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흔들었고, BTS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들이 노래할 때 한국어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사람들은 느꼈죠. 이건 진짜다. 그 후로 한국의 모든 것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강, 치맥, 편의점, 배달, 그리고 우리만의 정칭. 그 모든 게 외국인들에겐 마법처럼 완벽한 문화 조합으로 보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멋질 수 있지? 그 질문 하나가 수많은 외국인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감성, 하나의 세계관이 되었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을 살고 싶은 나라, 닮고 싶은 나라로 말합니다. 이제 한국스럽다는 말은 최고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K-POP 가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민의식, 우리의 편리한 생활. 그 모든 것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가 되었죠. 한국은 이제 단순히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브랜드, 움직이는 트렌드, 세계가 동경하는 상징.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세계적인 프리미엄이 된 것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장면들이 쏟아집니다. 어느 날 일본의 한 대학생이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합니다. 저 사실 한국 혼혈이에요. 엄마가 반한국인이에요. 그 말에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와, 진짜 부럽다. 그럼 너 한국인 피 섞였네. 너무 멋지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피가 섞였다는 건 숨겨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한국 혈통이 있다는 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 중에는 한국계라는 사실을 일부러 공개하는 경우도 많아요. 과거엔 인터뷰에서 조용히 넘기던 주제였는데 이제는 당당히 말하죠. 네, 저희 엄마가 한국분이에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반전, 그리고 문화의 역전극이에요.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영상을 찍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전생에 한국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국어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아래에는 나도 그래 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또 어떤 미국 소녀는 나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는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인처럼 보인다는 말이 외모 칭찬의 최고급 버전이 된 시대예요. 한국인의 얼굴, 말투, 감정선, 스타일이 세계의 기준이 됐습니다. 예전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동경했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괜히 더 뿌듯하다 라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한국인 친구가 있다는 건 마치 문화적 클래스를 올리는 상징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제는 누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할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본 것이에요. 진심, 열정, 따뜻함, 그리고 그 모든 게 한국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거든요.